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를 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이제 나와요.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서 매 기간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서 이자는 따로 안 받는 경우, 그리고 원금을 막 분할 상환해 그러면서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는 안 받는 경우, 이렇게 현금 흐름 유형이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동차를 할부로 팔았는데 3년 할부로 팔았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원금은 나중에 주고 중간중간에 이자만 줘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자를 안 줘도 되고 3년 뒤에 그냥 차값을 주면 돼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이 차값을 3년 동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달 얼마씩 원금을 갚어 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몇 프로씩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또는 원금만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는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 각각의 다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현실에서는 제일 많은 게 이런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케이스겠죠. 원금을 매 기간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도 받고, 그렇죠. 자동차 할부금 보면은 매달 내는 금액에 차량 할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가 되거든요. 3번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1, 2, 3, 4번 다 있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들을 하나씩 볼 거고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 거래 조건에 있는 현금 흐름을 표시를 해보고 그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매 기간 표시 이자를 받는 경우예요. 매 기간 표시 이자를 받는 경우. 들고 가서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서 표시이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약정한 이 이자를 말하는 건데 그 이자하고 실제 시장에서 이자율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이자라고 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된 이자율하고 실제 시장의 이자율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국이 1월 1일에 주식회사 서울에다가 재고자산을 3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3년 후인 X3년 12월 31일에 일시에 수령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말에 4%의 표시이자를 수령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원금이 3만 원이고 표시이자를 이렇게 쿠폰 레이트 해가지고 CR이라고 제가 약자를 보통 쓰는데 이게 4%래요. 그리고 만기는 3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현금 흐름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자, 3년 뒤에 원금 3만 원을 받기로 했고 매년 4% 이자를 받는데 3만 원에 4% 하면은 1,200원이 되겠죠. 이런 현금 흐름을 갖는 거야. 이런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가치는 원금의 현재 가치는 3만 원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자율이 얼마예요? 보면 유효 이자율이 10%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장 이자율이고 우리가 할인해야 될 이자율이에요. 보시면 예제에 보면 장기성 채권 채무의 미래 현금 흐름은 해당 거래의 유효 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하고 유효 이자율이 10%라고 했어요. 10%. 시장 이자율인 이 개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약정한 이자는 4%인데 유효 이자는 10%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효 이자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거 있죠. 내가 이 돈을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10%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런 느낌의 이자율이에요. 그럼 요 3만 원을 할인해 줄 때는 이 이자율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4%는 여기 있는 4%는 할인해 주는 이자율이 아니고 내가 1년에 1,200원씩 따로 받기로 했다. 이거를 계산하는 데 쓰이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할인해 주는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인 10%입니다.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만 원에 1.1로 3번 3승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 더하기 1,200원에 1.1 더하기 1,200원 나누기 1.1의 제곱 더하기 1,200원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오래 걸리니까 편하게 하자라고 하고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3만 원 곱하기 3년 10% 평가계수 더하기 1,200원 곱하기 3년 10% 연금 평가계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3년 10% 평가계수가 0.7513 1,200원에 3년 10% 연금 평가계수가 2.4868 이런 건 이제 문제에서 줍니다. 이런 숫자들은 친절하게 이 숫자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찾아서 써라 하고 표로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계산하면 25, 523 이렇게 나와요. 2523. 자,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지금 한국이 서울한테 재고자산을 3만 원에 팔았는데 이렇게 받기로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매출을 인식할 때는 매출이 얼마냐면 3만 원이 아닌 거야. 매출은 이 매출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매출한 시점에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25,523원이잖아요. 이게 매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매출 채권은 우리가 채권을 인식해줘야 되는데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주면 편하겠지만 우리 3년 뒤에 3만 원을 받아야 되죠. 매출 채권은 3만 원이에요. 응? 매출 채권 3만 원. 그럼 요 차이는 뭐냐? 요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냐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뭘 것 같아요? 자, 매출 채권이 3년 뒤에 받기로 할 매출 채권이 3만 원이면은 이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매출 채권의 페어 밸류는 얘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이만큼 차이가 있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이 매출 채권에 평가 계정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평가 계정이. 순액으로 표시했을 때는 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평가 계정을 써줘요. 그게 이게 현재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런
발생한 평가 계정을 이렇게 씁니다. 용어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어려운 계정 과목이 막 나오죠. 이렇게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생겨.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1월 1일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요 거래가 있었을 때 장부를 보면 매출 채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3만 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4447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해주는 차액이야.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는 25523만큼 매출 채권이 인식돼 있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거래 발생일의 회계 처리고, 이게 주식회사 한국의 회계 처리예요. 이게 같이 나와 있어서 주식회사 서울은 이때 물건을 샀잖아. 재고 자산을 샀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매출이 이거면 얘도 이때 매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523 이렇게 되고, 매입 채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3만 원이 되네. 3만 원. 그러면 25523만큼 만들어 주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입 채무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입한 의 그걸 보면 오른쪽에 이제 매입 채무가 있고 3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만큼 차감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 매출 채권 매입 채무하고 다르게 이런 애들은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 이자를 수수하고 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그걸 이제 볼 거예요. 그게 279페이지에 있는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일 년, 2년, 3년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나눠서 이렇게 얘가 지금 판매자죠. 판매자고, 지금 우리는 뭐 판매자, 구입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채무를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채권자.
채무자. 수급 회계 처리를 비교를 해볼게. 날짜가 나와 있었나? 1월 1일 날. 아까 했던 거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쭉 보면 매출이 25523이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매입자는 채무자는 자 매입을 공정가치인 이렇게 인식해주고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1년 뒤에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아. 얘는 이자를 줄 거고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현금을 1,200원을 받겠죠. 이자 수익을 인식해줘야 되는데 이자 수익 1,2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지금부터 볼 건데 자 279페이지 보시면 유효 이자율법은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표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실질 이자라고 하고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좀 이상한 말이죠.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채권의 가치는 25,523원이에요. 요 현재 시점에 채권의 가치는 25,523원이야. 그리고 이자율은 시장에서 이자율은 10%야. 25,523원에 10%의 이자만큼이 내 이자 수익인 거예요. 10%의 이자만큼이 내 이자 수익인 거야. 그러면 이자 수익은 여기에 10%니까 2, 5, 5,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자 수익은 10% 이자 수익은 2, 5, 5, 2인데 나는 4%밖에 1,200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차익이 여기에 이제 올라와야 되겠죠. 차변에 써줘야 되겠죠. 차변 대변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1,200원을 뺀 금액 1352만큼 1352만큼 이게 뭐냐면은 요만큼 이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물건을 팔았을 때는 현재 가치가 이거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표시된 금액은 3만 원이지만 실제 매출 채권의 실질 가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뺀 25523이란 말이야. 근데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내 매출 채권의 가치는 요 시점보다 내가 돈 받을 시기가 더 가까워졌죠. 요때 현재 가치보다 요때 여기서 돈 주는 거가 이 시점에서 현재 가치보다 이 시점의 현재 가치가 더 큰 금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더 커지는 거고 이 시점이 되면은 3만 원하고 똑같아져야 되죠.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 채권이 25523이야. 1년 지나면은 그보다 커질 거고 2년 지나면은 그보다 더 커질 거고 3년 지나면은 요 3만 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요 3만 원하고 1,200원씩 주는 것들을 시장 이자율인 유효 이자율 10%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요 금액이 나왔죠. 그럼 요 금액에 대해서 매년 10%씩 이자를 인식해 나가면 만기에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응? 이자 수익 10% 2552를 인식하고 봤더니 현금 이자하고의 차액이 이만큼 있어. 요만큼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삼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다음 연도는 이 판매자 먼저 그냥 하고 갈게요. 1년 뒤에 또 이자를 받겠죠. 이때 이자 수익은 얼마일까요? 자, 옆에다 잠깐 여기다 잠깐 쓸게요. 요 1년 말 시점에 매출 채권을 보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 채권이 장기 매출 채권이 3만 원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처음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1년도 말에 이자 1,200원을 받으면서 이자 수익을 2,552원만큼 인식해주고 시장 이자율만큼. 응? 그럼 그 내가 못 받은 이자, 요것만큼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빼줬잖아요. 지금 있던 거에서 1352만큼.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4447 있던 거에서 1352만큼 줄었죠. 얼마 있죠? 4447에서 1352만큼 빼면은 3095 이만큼 남아 있어요. 이 시점에 남아 있는 게 이 상태야. 이 상태의 장부 가치가 얼마냐면은 딱 요만큼 차이 나겠죠. 25523에다가 1352 더해준 것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빼줘도 돼요. 3만 원에서 3095 빼줘도 돼. 같은 금액이 나와요. 26905예요. 처음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는 25523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그만큼 내가 1년치 이자를 인식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채권의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2년 뒤 2년도 12월 31일 날 이자를 인식할 때는 얘의 10%를 받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복리할 때 이자가 붙은 거에 계속 이자를 곱해줬잖아. 더해진 합쳐가지고 원리금에다가.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이 2, 6, 9,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현금은 1,200원만 받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요 차액 26911원에서 1,200원을 뺀 14911원만큼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삼각돼. 그럼 요 시점에서의 장부 가치를 보면 여전히 장기 매출 채권은 3만 원 이렇게 표시돼 있고 그 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3095 있던 게 요만큼 더 삼각돼서 남아 있는 거는 1604예요, 지금. 그래서 채권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점에서. 자, 채권의 현재 가치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26905, 28396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금 3만 원의 가치에 접근하고 있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계 처리를 해준 거야. 요 회계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장기 매출 채권의 장부가가 처음에는 25523, 그 다음에는 26905 요걸 함으로 인해서 28396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23년도 12월 31일에도 이자 1,200원을 받겠죠. 표시한 이자. 이자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28) 이렇게 하면은 2839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어요. 응? 평가계수랑 연금평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어. 그래갖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약간 소수점 뒤에가 잘라진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단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단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10% 이자를 계산하는 건 맞지만, 이 장기 매출 채권 3만 원 밑에 딸려 있는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다 없애줌으로 인해서 이 장부가하고 그 액면가를 일치시켜 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타는 있지만, 여기가 오차 단수 차이는 있지만 이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나랑 지금 책이랑 약간 여기서 소수점 차이를 서로 다르게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연도에 2688로 계산했구나. 얘는 2687로 하고 해서 316 처음부터 다르게 갔네. 2552 그 다음에 2688 2552 1352 135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예제에 있는 숫자랑 저랑 이미 여기서 약간 틀어져서 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2804가 되겠죠. 이 회계 처리를 해주고 나면 장기 매출 채권은 3만 원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없죠. 장부에 남아있던 게 다 삭각이 돼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금을 받겠죠. 드디어 현금을 3만 원 받고, 장기 매출 채권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상각을 해주면서.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도 분계가 채권자 분계 보고 써보면은 대칭적으로 그냥 써볼게요. 현금이 얘는 나갔죠. 이자를 1,200원만큼 줬어. 그리고 인식할 이자 비용은 요 금액이에요. 요 차액만큼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고, 이게 이렇게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했던 거에 그 차변 대변을 반대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3년도에는 현금 1,200원을 갚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을 해주고 요 금액만큼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자 수익으로 이식한 게 채무자한테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갚아야죠. 장기 매입 채무. 이때 되면은 장기 매입 채무 금액이 장부가가 3만 원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다 없어져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제에 있는 거랑 숫자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매년 이자 수익을 계산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계산하는 거를 지금 요 분개하면서 장부가 계산하고 거기에 이자율 10% 곱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어떤 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분기에 옮겨 적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삼각표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삼각표라고 해서 281페이지에 있어요. 281페이지에 281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해보면은 여기 있는 거 갖고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요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 여기서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을 표에다 써주는 거야.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걸 써주고 시작을 해요. 여기 남아있는 일자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X 1년 1월 1일 12월 31일 2년도 12월 31일 그 다음에 3년도 12월 31일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뭐 써주냐면은 이게 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여기다 장부가를 먼저 써주고 하긴 하는데 교재에 있는 거대로 일단 해볼게요. 실질이자 표시이자 상각에 장부가 이렇게 있어. 자, 1월 1일 날 장부가가 얼마였죠? 우리 채권의 장부가. 현재 가치 계산해 놓은 거 25523 이거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10% 4%였나? 4% 이렇게. 그러면 25523의 10% 이자만큼 2552가 되겠죠. 표시 이자는 1,200원이죠. 실제 받아야 되는 이자가 이건데 표시된 이자는 1,200원이니까 이 차이만큼 1, 3, 5, 2 이만큼이 이제 상가계획이 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고 나면 장부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1351을 더한 만큼 올라가는 거야. (26875) 이렇게. 아까 내가 이거를 옮겼을 때 잘못 옮겼었구나. 그래서 2867로 이렇게 썼구나. 자, 이렇게 할게요. 26875. 그럼 여기에 다음 연도 10% 붙으면은 2, 6, 8, 7,
6.5니까 8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삼가격은 요 차이니까 1, 4, 8,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장부가는 여기에다가 요거 더해준 거 26875에 1488을 더하면 28363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는 숫자는 여기에 10%인 2836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 우리의 목적은 얘가 이때 3만 원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지막 해에는 단수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줘요. 역으로. 이걸 먼저 계산해. 이렇게 해야지 단수 차이가 안 나니까. 더해서 2, 8, 3,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삼각표를 먼저 계산해 놓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1년도에 이자 수익, 표시이자, 현재가 차린 상각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분계해 놓은 거랑 약간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2년도에 이거 제가 더하기를 약간 잘못했나 봐요. 근데 뭐 큰 틀에서 같다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삼각표를 만들어 놓고 분계를 옮겨 적는 거예요. 저걸 보고 여기다 옮겨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이 여기에 쓰이는 거고, 이 숫자들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다음, 오늘 예제 할 게 많으니까요. 다음 예제부터는 이제 요 삼각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하는 걸 해볼게요. 아까 요 금액이 왜 틀렸을까? 이렇게 계산기를 약간 잘못 쳤는지. 근데 그 금액,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된다.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내가 인식한 이자 수익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하고의 차이만큼이 채권을 평가해 주는 금액, 채권 상각해 주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요 할인 차금만큼에서 점점 더 이제 요 3만 원이 3년 전 가격에서 3년 후 가격으로 가면서 요게 요 할인 차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중에는 얘가 다 없어져야 돼. 만기가 되면. 그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이자율만큼 이자를 인식하면서 계산해줘요. 만약에 여기서 현금으로 이자를 수수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거랑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매년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상각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현금 이자가 없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요 문제에서 일단 요 공정 가치를 계산할 때 얘가 없겠죠. 더 작은 금액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할인 차금이 더 커지겠죠. 그 매년 이자 인식하는 것만큼 할인 차금이 퉁퉁퉁 상각되는 거예요. 볼 겁니다. 지금 또. 자, 볼 거고. 그 282페이지에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르겠고, 유효이자 같은 거 모르겠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생각할래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건 그냥 참고. 이건 설명도 안 할게요. 그냥 참고. 이거는 안 봐요. 여기서 이때 한번 딱 나오고 앞으로 얘기 안 해요. 몰라도 됩니다. 정액법은 그냥 유효이자율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하고 하는 방법인데, 실무에서 인정이 안 되고, 실무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고요. 앞으로 중급회계 가서 할 것도 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로 할 거예요. 좀 다른 현금흐름 유형을 또 볼게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비슷한 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실 거고 원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현금 유형을 받고 두 번째 현금 유형을 볼 건데, 두 번째 현금 유형은 뭐냐면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시 이자를 안 받는 거야. 표시 이자를 안 받는 거. 같은 케이스인데 3만 원에 팔았어. 3만 원을 3년 뒤에 줘. 표시 이자 없어. 이자는 안 줘도 돼. 3만 원 3년 뒤에 줘. 시장의 이자율은 지금 10%야. 아마 같을 거예요. 이제가 그치 10%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3년 뒤 3만 원의 오늘의 현재 가치는 1.1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 지금 그 값을 우리가 평가계수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3만 원에 0.7513 곱하면 22539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현재 가치야. 그러면 채권자는 회계 처리를 날짜부터 써야지. 1월 1일 날 삼 년 뒤에 받을 매출 채권을 장기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해주고, 이날 인식할 매출은 얼마냐면은 이 3년 뒤 3만 원의 현재 가치인 22539가 되는 거야. 22,939원이. 이 차대의 차이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예요. 빼면 7461. 채무자는 장기 매입 채무를 3만 원 인식했는데 내가 매입한 금액은 이날의 현재 가치예요. 차액은 장기 매입 채무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매년도 말에 회계 처리를 볼 건데요. 그거를 이번에는 삼각표를 먼저 만들고 볼게요. 아까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여기 일자 있다 그랬죠? 일자. 여기 일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날짜들. 이렇게 되고, 실질이자 또는 유효이자라고 써도 돼요. 자, 표시이자. 지금은 없죠. 0%죠. 그리고 장부가. 자, 1월 1일에 장부가가 22539야. 1년도 말에 10% 이자 인식하면 2254가 되겠죠. 표시이자는 없어요. 상가객은 이만큼이 다 상가객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가산해 준 금액만큼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연도 금액에.
24793. 그러면 여기에 또 10% 이자 하면은 2479가 되겠죠. 표시 이자는 없고, 그러니까 전액이 다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해주면 2479를 더해주면 장부가가 27272가 돼요. 자, 마지막 연도에는 얘가 3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 차액 계산하면 272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삼각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회계 처리해 주는 거야. 옮겨 적으면 돼요. 자, 채권자부터 하면 X1년도 12월 31일 날 X1년도 12월 31일 날 인식해야 될 이자가 2254원인 거예요. 이자 수익 2254원. 자, 현금으로 이자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현금으로 이자는 안 받았어. 나는 이자 수익이 이렇게 있는데 안 받았어. 전액 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이자 수익이 2479 요 금액 현금 이자 받은 게 없으니까 전액이 다 상각액이 됩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이자 수익이 요 금액이 되겠죠. 2728 전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7,461원 있던 게 1년도에 이만큼, 2년도에 이만큼, 3년도에 이만큼 상각이 돼서 요걸 다 더하면 요 금액이 나와요. 다 상각돼서 없어진 거야 지금. 자, 요거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지는 여기서 합계 내봐도 알겠죠. 보통 삼각표에 이렇게 합계도 돼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표시자가 없으니까 이자 수익 인식하고 상각액이 똑같아진 케이스인데 이렇게 돼. 그러면 만기에 돈을 받으면 현금을 3만 원을 받잖아. 그리고 이때 단기 매출 채권 3만 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물건을 팔고 3년 뒤에 3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거는 나의 매출은 22,539원이라는 거고 7,461원은 이 3년 동안 인식할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인식할 이자 수익이 1년도, 2년도, 3년도에 나눠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 회계 처리입니다. 채무자도 반대의 경우 회계 처리 해보면은 채무자는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3년 뒤에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온 거는 물건 값은 요거예요. 22,539원이야. 나머지는 이자야. 22,539원짜리를 샀는데 돈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금 주고 샀으면 이 돈만 주면 되는 물건이야. 근데 3년 뒤에 돈을 주니까 3년 뒤에 3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요 물건 값하고 3만 원의 차이는 이자라는 얘기인데 이 이자가 이 3년 동안 나눠서 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여기 남아있는 이 이자들로. 그래서 이자 비용이
첫 해에는 2254가 되고 돈을 낸 건 없지만 나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해 줌으로 인해서 1년 뒤에 나의 장기 매입 채무는 점점 3만 원에 근접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채권자랑 금액은 똑같아. 그 회계 처리되는 방향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얘가 3년 동안 이자를 인식하면서 다 상각이 됐어. 그리고 이제 돈으로 갚아야 되죠. 장기 매입 채무가 3만 원 없어지고 현금 3만 원 이렇게 갚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 더 복잡한 게 이제 나와요. 원금을 매기말 분할 상환하고 또 이자를 받는데, 자, 지금은 원금을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걸 봤는데 이제는 원금 분할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하고 두 번째 예하고 두 번째 예가 더 회계 처리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이자를 받는 게 첫 번째로 나왔냐면 그거를 안 하고 얘를 먼저 하면은 이 이자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색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1번, 2번의 순서는 현금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이자가 없는 경우를 본 거고, 이자의 개념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난이도로 하면은 이제 2번이 더 쉬운 거죠. 이제 1번보다, 첫 번째 예보다. 자, 세 번째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원금을 매년 분할 상환하는 건가? 매 기말 분할 상환하고 매 기간 표시이자 수수. 이렇게 됐다. 자, 3만 원 매출을 하면서 똑같은 케이스네요. 원금을 1년에 10,000원씩 달라 그랬대. 응? 매년 10,000원씩 줘. 그리고 이자는 4%를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첫 해에 이자는 요 3만 원에 대한 4%니까 표시 이자가 4%면 여기에 이제 원금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되고 이자는 4%니까 첫 해에는 요 3만 원에 대한 4%를 내겠죠. 1,200원. 두 번째 해에는 요 만 원은 갚은 상태잖아. 요 2만 원에 대한 표시이자 800원. 마지막 해에는 400원을 주면 되겠죠. 요런 현금 흐름이에요. 요런 현금 흐름은 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 자체가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만 원에 대해서는 만 원 이거 11,200원, 1,800원, 1,400원을 각각 시장이절 똑같이 10%니까 1.1로 나눠주고 1.1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1.1의 3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돼.
현금 흐름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000원이 매년 똑같으니까 10,000원에 했다가는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3년 10%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리고 더하기 1200원에 대해서 1.1, 800원에 대해서 1.1의 제곱, 400원에 대해서 1.1의 3승으로 나눈 거를 이렇게 계산해 줘도 돼.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나 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풀었네. 이렇게. 이거를 연금 책에 있는 풀이 방법대로 하면은 얘는 10,000원에 연금 현가 계수인 2.4868인가 걔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1200원에다가는 1.1 한 번 나눈 거니까 1년 현가 계수, 얘는 2번 나눴으니까 2년 현가 계수, 3번 나눴으니까 3년 현가 계수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1200 곱하기 0.9091, 800 곱하기 8264인가? 0.8264.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주어져요. 그 다음에 400 곱하기 0.75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 이렇게 쭉 계산했더니 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26921이 나왔대요. 26921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그냥 지울게요.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요 거래로 인해서 인식할 매출은 26,921원이 매출인 거예요. 자, 판매자 회계 처리하면 1월 1일 날 인식할 매출이 26921이야. 장기 매출 채권은 30,000원이죠. 차액만큼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원금이 막 분할 상환되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그 삼각표를 미리 작성하고 가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삼각표 없이도 막 할 수 있는데 되게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삼각표를 먼저 만들게요.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가. 자,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 이렇게 있겠죠.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실질이자 10%죠. 표시이자 4%예요. 상가액. 아까 여기다 장부 금액 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숙달돼 있으니까 바로 장부 금액 이렇게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원금 상환이 있을 때는
원금 상환액을 따로 여기다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원금 상환액 그리고 장부 금액 이렇게 해놔요. 그럼 1월 1일 날 장부가가 얼마예요? 3만 원에서 요거 뺀 게 장부가죠. 요 날의 공정가치, 현재 가치, 26921 이거야. 거래가 발생했을 때 최초 발생한 그 매출 인식한 그 금액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근데 1년이 지났어. 여기에 10% 이자가 붙겠죠. 이자를 인식해 줘야 되겠죠. 2, 6, 9, 2가 되겠죠. 네, 이자를 얼마 수수해요? 첫 번째 해에 1,200원. 그럼 상가액이 얼마야? 2692에서 1,200원을 빼면 1492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원금을 또 10,000원 갚아버리죠. 10,000원 갚아요. 이렇게 표시해 줄까? 원금 상환에 10,000원 갚아. 그럼 장부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26921에다가 상가액만큼 늘어나. 여기다 이걸 더해줘요. 상가액만큼. 장부가는 결국 3만 원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3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가겠지. 얘 때문에. 26921에 상가액만큼 늘어나는 거야. 28413. 원금 상환 안 했다라고 하면 2841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금을 10,000원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184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요 기초에 있던 장부가액에서 상가액만큼 더해주고 원금 상환액만큼 빼준 거지. 원금 상환했으니까 없잖아. 장부에서 원금 자체가 그냥 10,000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에 생각할 때는 장부가에다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장부가가 지금 18413이죠. 여기다 곱해주면 10%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 얼마 받아? 이때는 두 번째 해에 800원 받죠. 800. 그럼 상가액은 이 차이, 실질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가 상가액이에요. 1, 0, 4 하나 되겠죠. 그리고 원금을 또 상환해. 그러면 장부가는 18413에 상가액 1041을 더해주고 원금 상환액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해 이제 단수 조정을 이제 해줄 건데 표시이자 우리 400원 받아요. 마지막 해 10,000원에 대한 4%니까 400원 받아. 그리고 원금 상환도 10,000원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10,000원 빼기 전에 400원 요 상각 되는 게 여기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이 딱 되면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다 갚아버려서.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9454하고 546원만큼이 상가액이 되겠네. 그러면 이자는 946원. 여기다 그냥 계산하면은 10% 하면은 945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다 945라고 쓰면은 뒤에 1이 안 맞을 거예요. 여기가 1이 남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역으로 맞춰줘요. 마지막 해 삼각표 할 때는. 이건 삼각표가 완성이 됐어요. 삼각표 완성이 된 거야. 합계 한번 내볼까요? 합계 내보면은 실질이자를 다 더하면 표시이자를 다 더하면 2,400원. 예, 상가액을 다 더하면 307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거래로 인해서 매출은 26,921원인 거예요.
근데 돈을 매년 말 10,000원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만 10,000원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장기 매출 채권하고의 그 공정가치의 차이 3079만큼이 매년 상각액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따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게 있어. 따로 이자로 받기로 한 거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죠. 그리고 이 장부가 그러니까 이 발생했을 때 이 현재 가치하고 그 액면 가치의 차이만큼 명목 가치하고 실질 가치의 차이만큼이 현재 가치 평가라는 개념에서 또 이자로 추가로 인식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 거래로 인해서 내가 돈으로 따로 받는 이자, 돈을 받지는 않지만 대금을 늦게 그러니까 10,000원씩 분할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 안 하고 나중에 받는 걸로 인해서 더 받는 돈 걔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이자는 이렇게 이 거래로 인한 총 이자는 5,479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걸 회계 처리해 보면은 그냥 옮겨 쓰면 되죠. 이제 삼각표를 해놨으니까 12월 31일 날 어떻게 돼요? 현금을 이자 먼저 쓸게요. 현금을 1,200원 받아요. 그리고 한 번에 쓸까? 나눠 쓸게요. 현금 1,200원 받고 이자 수익을 2,692원만큼 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요 차변 대변의 차이가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 되는 거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요 차액만큼 줄어드는데 우리 계산해놨죠. 이 상각액 1492만큼 상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 원금 상환이 있어요. 현금을 받아 또 10,000원을 받죠. 장기 매출 채권이 10,000원만큼 없어져. 이게 12월 31일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도 12월 31일은 현금으로 이자 800원을 받고 이자 수익은 1,841원을 인식하겠죠. 차액만큼 요만큼이 이제 상각액이 되는 거야. 800원 1841 차액 1041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해줘요. 처음에 대변에 인식해 놓은 현할차가 상각되면서 차변으로 분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금 받죠. 현금 10,000원 받아요.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이 또 없어져. 마지막 연도는 현금 이자를 400원 받죠. 이때는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946원. 현금 이자하고 이자 수익의 차이는 이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되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거 삼각표 해놓은 거 보고 기계적으로 옮겨 적어도 돼요. 그리고 원금을 또 받겠죠. 현금을 10,000원 받고 장기 매출 채권 10,000원 없어지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채무자에게 처리는 안 써도 되겠죠. 채무자에게 처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가 매입이 되고 장기 매입 채무가 되는 거고 이자 비용 왼쪽으로 오고 현금하고 현할차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장기 매입 채무 갚고 현금 갚고 현금 지급하고 이게 거꾸로 해보면 되겠죠. 채무자에게 처리 설명을 일단 생략은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뭘 해볼 거냐면은 원금을 매기말 분할 상환하는데 요건 똑같아.
근데 이자는 안 받겠대. 요걸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 케이스에서 얘네들은 있어. 근데 요 이자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쉽죠? 자, 현재 가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표시이자가 없고, 요 10,000원에 10%로 할인한 현재 가치죠. 요거예요. 요거를 그냥 편하게 10,000원 곱하기 3년 10% 정상연금 평가계수 곱하면 되죠. 10,000원 곱하기 이게 2.486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가치는 24868이 되는 거예요. 요 3만 원을 10,000원씩 매년 나눠받기로 하면 3만 원이 아니라 2486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매출이 24868이 돼. 그 차액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죠. 24868하고 3만 원의 차이인 5132만큼. 아까 이자가 있을 때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3079였잖아요. 더 커졌죠. 중간에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그 명목 채권 가치하고 현재 가치하고의 그 괴리감이 더 커진 거예요. 이자를 따로 안 받으니까. 요 경우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똑같으니까 안 쓰고, 자, 시작이 24868이죠. 자, 엑셀1년도 초에 최초의 장부가 이거예요. 현재 가치 계산한 금액. 여기서 딱 출발을 하고 여기에 10% 이자 1년 뒤에 2, 4, 8, 7 이렇게 되겠네. 자, 표시 이자는 우리 안 받죠. 다 0이야. 그럼 상가계획은 요만큼 전부 전액 상가계획이 되는 거죠. 장부가는 여기에 상각한 것만큼 늘어나고 거기서 원금 상환액만큼 빠지면 되죠. 계산하면은 1735. 자, 24868 더하기 2487 빼기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숫자 나와요. 여기에 10% 이자 다음 연도에 1736. 표시이자가 없으니까 전액 상가객이 되고 여기에 장부가에 더해지고 원금이 빠져서 계산하면은 9091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 연도 이자는 여기에 10% 909 여기다 909원 더하면은 딱 10,000원이 되죠. 거기서 10,000원 상환하니까 0 이렇게 된 거야. 작게 내보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만큼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매년 요 금액으로 상각해 주는 거고 그만큼이 곧 전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는. 회계 처리를 하면 1년도 12월 말에 채권자는 이자 수익을 2,487원 인식해줘.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삼각해 줍니다. 그리고 현금 이자는 현금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원금을 상환받죠. 장기 매출 채권이 10,000원 이때 없어져요. 그 다음 연도에는 이자 수익이 1,736원이고 그만큼 전부 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되죠. 그리고 원금 받아요. 장기 매출 채권이 원금 받은 만큼 없어지고 3년도 말에는 이자 수익이 909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909원, 그리고 원금 상환하죠. 이렇게 되고, 자, 채무자에게 처리는 반대로 해보면 되니까 직접 해보시고, 여기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장기 매출 채권 3만원 인식하고 현할차 이렇게 5132 이렇게 인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출 채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3만원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는 자, 12월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 매출 채권 10,000원은 갚았잖아. 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 시점에는 지금 삼각된 게 1736이니까 2487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1년 뒤에는 X2년도 12월 31일에는 장기 매출 채권이 10,000원 이렇게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3년도에는) 없죠. 원금 다 갚아버렸으니까.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금이 같이 줄어들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시점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 이 시점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 여기서 이만큼 삼각되고 남은 거. 얘는 원금 또 갚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여기서 한 번 삼각되고 또 한 번 삼각된 잔액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음 연도 가면 얘는 삼각돼서 없어지고, 그쵸? X3년도에 삼각해서 없애잖아. 그리고 얘는 원금 받았으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 이제 장기성 채권 채무의 회계 처리고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게 많아서. 근데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거고 지금 예제 11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제 11번 보고 그리고 바로 사채로 넘어갈 거예요. 사채 넘어가도 계속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사채까지 다 하고 나서 8장에 있는 재고자산부터 또 다시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